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열 전달 파트에서 원통형 관에서의 열 전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디자인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의 내경이 1cm인 어느 원통형 관이 있는데 이 중에 비중이 1.2인 액체가 20도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m/s로 평균 속도로 일단 쭉 흐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원통형 관의 길이가 L이 구간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가 바로 가열되어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의 온도를 TW로 일정하게 110도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T0와 TW의 이제 관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들어오게 되고 어떤 때는 나가게 되겠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20도씨로 들어오게 되니까 바로 에너지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쭉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온도가 점차 상승을 하겠죠. 그때의 출구의 온도를 TL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 TL의 온도가 얼마일까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해당하는 dB 보정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당하는 이 문제를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게 되면 T0가 바로 들어갈 때의 온도가 되겠고요. TL이 바로 길이가 L인 구간에서 나갈 때의 온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관벽은 우리가 TW로 일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이 이제 이곳에 흐르는 부피유량을 V, 평균 속도를 U, 밀도, 점도, 그 다음에 이때 해당하는 열 전달 개수가 바로 H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해당하는 열 전달 개수 H는 바로 이때 해당하는 온도가 이제 우리가 평균 온도를 이제 취하게 되는데 이 온도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열 전달 개수 H도 다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구하게 되는 열 전달 개수 H는 바로 이제 평균 열 전달 개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관벽의 온도가 지금의 경우는 TW가 T0보다 클 때를 일단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때는 바로 뭐냐면 바로 가열에 해당하는 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TW가 T0보다 작다면 이때는 냉각에 해당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열이든 냉각이든지 간에 과연 이 안에서 유체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 또는 잃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가열일 경우에는 얻은 양이고 냉각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양이 될 것입니다. 그 에너지의 크기는 바로 이와 같은 만큼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즉 상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때 현열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온도차는 가열이든 냉각이든 상관없이 절대값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여기에서 이것을 열 전달 계수 H를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때에 해당하는 온도차 델타 T에 해당하는 스타 T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조금은 다른 식의 형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겠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열교환기 해석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현된 우리가 그 온도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그 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LNTD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로그의 평균값을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온도차가 로그의 평균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제가 델타 T LM이라고 쓰게 된 것이고요.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됐을 때 대류에 해당하는 요것으로 나타낼 때는 HA 델타 T LM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A, 이 단면적은 바로 열이 전달되는 방향의 수직한 면의 면적이니까
이 부분의 면적이 되겠고요. 이것은 파이디 L로 구해지게 된다. 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온도의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T 관의 벽의 온도가 이렇게 X가 0인 지점부터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길이가 X방향으로 쭉 갈 때 중간의 온도가 점차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 상승하는 것은 TW에 만큼은 가깝게 도달하게 되는 거죠. 무한히 길어진다 그러면 여기도 TW에 가깝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어느 길이 X에서의 온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여기 TB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요것에 해당하는 TB에 해당하는 식을 구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T0는 알고 있겠죠? 입구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들어갈 때의 온도가 바로 T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T 무한대가 바로 T0에 해당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관벽의 온도가 TW가 되겠습니다. 이때 길이 X에 해당하는 온도가 얼마냐면 바로 TB가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바로 길이 X가 L일 때에 바로 TB의 온도는 TL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오른변이 엑스포넨셜 함수의 -4 ST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ST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스탠톤 넘버로 정의되어야 되는 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에 해당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정식이 이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나와져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 ST에 해당하는 보정식을 바로 다음과 같이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난류일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이 점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원통형 관에서 바로 난류로 적용이 되니까 레이놀드수 내경을 기준으로 한 이것이 보통 4,000보다 클 때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혈관 얼레너지에 의한 이 스탠톤 넘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고요. 이 디투스 보틀러 코렐레이션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DB 보정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디자인 문제에서 언급이 되었었던 DB 보정식이 바로 이 식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는 위에 있는 컬번 어닐러지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자, 유체가 가열을 받을 때는 n의 값을 0.4를 쓰고요. 유체가 냉각이 될 때는 바로 0.3을 쓰게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즉 얘를 0.4를 쓰게 되는 것이니까 TW가 T0보다 큰 경우에는 0.4를 쓰고요. TW가 T0보다 작은 경우에는 N은 0.3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렌드 매츠나 코를 보정식에 이해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요거 마찰계수식은 난류에 해당하는 마찰계수식을 이제 여러분 이제 눈에 들어와서 아실 수 있겠죠. 바로 요와 같은 식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웨더 테이트 보정식은 뭐냐면 점도의 변화를 보정을 한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앞장으로 돌아가서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스탠톤 넘버는 뒤에서 주어졌던 그 보정식들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 ST에 해당하는 스탠톤 넘버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0를 알고 있죠. TW를 알고 있고 길이 L에 대해서 스탠톤 넘버로 구하게 되면 우리는 모르는 미지의 수 출구의 온도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밑에는 바로 길이가 L일 때에 해당하는 온도, 출구의 온도를 바로 TL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만약에 출구의 온도를 몇 도로 만들기 위해서 가열되는 구간에 해당하는 길이 L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것은 이 엑스포넨셜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양변에다가 ln 값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좌변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마이너스 4 st의 d분의 l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l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에다가 요걸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ln 이것이 되겠고 나누기 마이너스 4 st가 되겠고요. 이때 해당하는 d는 곱해지니까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출구의 온도 dL을 얻기 위한 길이 가열 구간 또는 냉각 구간 L에 해당하는 길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으로 식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입구의 온도를 T0를 예를 들어서 얼마로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출구의 온도도 얼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관벽을 과연 몇 도로 유지를 해야지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 식에서 우리가 TW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정리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요. 오른쪽 변에는 여기는 길이가 L인 상태에서의 값을 우리가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쉽게 이걸 정리할 수 있겠죠. TW는 A, T0 빼기 TW. 그러므로 TW로 묶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A니까 A가 되겠고요. 빼기 1로 묶어지겠고요. 우변은 A, T0 빼기 TL로 묶여지겠죠. 그러니까 TW는 요거에다가 요거를 A-1을 나눠준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해보게 되면 요것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TW 온도는 바로 요와 같이 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위 식에 해당하는 요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가열 구간에 해당하는 길이 L일 때 TW를 구하던 TL을 구하던지를 행할 수 있는 공식이 되겠고요. 요때 해당하는 스탠톤 넘버는 바로 이와 같은 보정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자인 문제를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바로 DB 코릴 보정식에서 를 사용해서 이제 구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때 바로 20도씨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관벽의 온도가 10도로 바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TL은 얼마냐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때 해당하는 길이 바로 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용하게 될 점도와 프란트 수와 그 다음에 그 비열은 주어졌고요. 이때 비중이 1.2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밀도는 얼마가 될까요? 우리는 1200kg/m 3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의 비중이 바로 1.2이라서 물의 밀도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밀도 값은 이 값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을 해서 비중이 1.2니까 밀도에 해당하는 것은 1200, 그다음에 점도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값, 길이가 5m 하게 되면 여기에서 면적이 제가 두 가지 값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여기에 단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ACS로 주어진 것이고요. 이때 여기 표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 AN으로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놀드 수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공식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로유 D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하게 되면 바로 2만이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프란트 수는 문제에서 6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DV 보정식을 할 때 바로 가열에 해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n은 0.4의 값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m-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로유 A, 이때의 면적은 바로 CS가 되는 것입니다. T0, TW, B열, 그 다음에 요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마찰계수 값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는 요것이지만
저는 콜번과 FM 코릴레이션까지 함께 다 해서 스탠턴 넘버를 구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식에 넣어서 바로 요 ST에 해당하는 스탠턴 넘버의 값을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해지겠고요. 요걸 구했을 때 바로 열전달 계수 H를 바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구해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값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엑스포넨셜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exp-4st 이분지 L에 해당하는 요 값을 바로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값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요 칸의 값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TL을 구해보게 되면 96도씨, 99도씨, 99도씨를 얻게 됩니다. 요거 두 개는 굉장히 값의 변화가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Q 실제로 유체가 얼마나 얻었는지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한 15W 정도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다음에 할 텐데 이 Q닷을 열전달 개수 요렇게를 정의 놓고서 델타 TLM은 이제 우리가 TL에 해당하는 값을 알기 때문에 요 델타 TLM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바로 델타 TLM이 요 값이란 뜻이고요. 이 Q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것은 바로 파이 DL에 해당하는 값이죠. 이렇게 해서 열전달 계수 H를 역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바로 요 값이 나왔습니다. 이 값은 위에서 구했던 이 값하고 거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도 동일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상으로 원통형 관에서의 열전달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